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엄영숙 주무관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면서 관련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타 업체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줘야 하는지, 퇴사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꼭 신고해줘야 하는 서류 이직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직확인서의 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취업했을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10일 이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항목은 동일하니 다른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때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로그인을 하시고요. 기업 서비스 탭에 가셔서 이직 신고를 클릭하십니다. 자, 작성하시는 페이지가 나오시는데요. 여기에서 처리 기한은 10일입니다. 김고용 씨의 예를 들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용 씨는 A기업에서 2015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5년 동안 근무 후 2021년 1월 13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근로 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급으로는 기본급 186만 원과 기타 수당은 고정적으로 62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1년에 150만 원, 연차 수당은 1년에 66만 원 지급받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고영 씨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 당시 회사에서 신고한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성명이 맞지 않아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검색되어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김고용 씨의 마지막 근무일인 이직일입니다. 김고용 씨가 2021년 1월 13일에 이직하였으니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옆에 달력을 클릭하셔서 날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마지막 근무일인 이직일은 2021년 1월 13일이고요.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인 2021년 1월 14일입니다. 즉, 이직일과 상실일은 절대 같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이 시작될 건데요. 자, 1.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9개의 이직코드가 쭉 보여지는데요. 김고용 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퇴사한 경우로 코드 23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이직사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피보험자 상실신고 상실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 코드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 다르게 작성할 경우나 이직확인서를 거주 제출하여 정정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처음 작성 시 정확히 입력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과 3.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사업장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 한 달 이상 무급휴직이 발생한 경우 12번 기준기간 연장부터 작성해 주시고요. 무급휴직이 없는 경우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근로자가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혹시 월중 퇴사한 직원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보수 지급 기초일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일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3번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월의 총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제출하시면 안 되고 먼저 말씀드린 보수지급한 일수로 꼭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김고용 씨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일주일의 하루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보수를 지급받은 날은 주 5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까지 더하면 총 6일이 됩니다. 김고용 씨는 2021년 1월 13일까지 근무하셨으니 1월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 2일을 제외한 11일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은 무급 토요일이 4일이기 때문에 27일로 수정하시고요. 자, 2020년 10월은 무급 토요일이 5일이기 때문에 26일 입력해 주시고요. 9월은 26일, 8월은 26일, 7월은 27일. 이렇게 보시면 6월달에 입력이 안 되셨는데요. 이때는 추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30일이 입력하시는데요. 이때 26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4. 통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 달까지 작성하시고 만약 180일 미만인 근로자라면 입사일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유급휴일 등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입력해 주셔야 하고 수정하지 않고 한 달의 일수를 그냥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날짜가 자동 입력되었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수정해 주세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질병이나 사업장 휴업 등으로 한 달 넘게 근무를 하지 못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12 기준기간 연장의 그 사유와 기관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입력 시 가장 최근 것부터 입력하셔야 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기간 연장 사유 코드는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 출산, 육아, 4.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한 달보다 적은 기간에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유 코드를 선택하고 무급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이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꼭 보수지급 기초일수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고 통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추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10일 초단시간 근로일수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주에 2일 이하인 근로자만 작성합니다. 해당하는 근로자만 입력하시면 되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7. 평균임금 산정 명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임금 계산 기간은 위 이직일을 설정하시면 이직 전 3개월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요. 임금 계산 일수는 위 고용보험 일수와는 다르게 한 달의 총 일수로 따로 수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 임금을 입력하시고요. 기타 수당에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 지책보조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의 합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체 일수로 모두 포함되는 달은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 전액을 기재하고 월 중에 이직한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의 일수만큼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김고용 씨의 월급이 186만 원이고 기타 수당이 62만 원이고 2021년 1월 13일에 이직했다고 했으니 1월에 총 일수 30일을 나누어 13일치 임금을 구해야 되겠죠? 김고용 씨 월급이 186만 원 나누기 30일은 하루 임금 6만 원이 계산됩니다. 김고용 씨가 1월 13일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 13일을 곱하면 1월 달 기본급은 78만 원이 됩니다. 78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12월은 기본급 186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10월달 급여도 186만 원 기본급 입력해 주시고요. 자, 9월달 또한 일한 날만큼 계산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9월달은 17일이기 때문에 102만 원입니다. 기타 수당은 고정적으로 62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1월달 기타 수당은 62만 원 나누기 32를 하시면 2만 원이 나옵니다. 1월달은 13일을 근무했으니 2만 원 곱하기 13을 하면 기타 수당이 되는데요. 1월달 기타 수당은 26만 원입니다. 12월달 기타 수당은 62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0월달 또한 62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계산한 방법 그대로 계산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9월달은 17일 일했기 때문에 기타 수당 또한 34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 금액의 12분의 3으로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8개월 근무하셨다면 8분의 3으로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고용 씨가 지난 1년 동안 15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 66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상여금 150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을 하면 37만 5천 원으로 입력하고 연차수당은 66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을 하면 16만 5천 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 일일 통상임금 9. 일일 기준 보수는 평균 임금을 작성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8. 일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인데요. 이 통상임금이 아까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9. 일일 기준보수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임금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보수를 기재하는 파트입니다. 이 또한 필요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10. 일일 소정 근로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정해진 근로시간인데요. 정해진 근로일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 근로시간이 정해졌다면 그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매일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일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는 유급휴일 등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일주는 7일, 1개월은 30일로 나눈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연장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소정 근로시간이 4.5시간처럼 소수점이 되면 올림을 하여 5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정 근로시간을 잘못 작성하셔서 실업급여 금액 차이로 이직왕에서 정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실 그대로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 후 하단의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직확인서 등록은 전산대체 신고 화면에서 일괄 등록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사업주분들까지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게 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